그러면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이 이제 5 주차, 네, 5 주차 무제로라는 논문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제로 제목은 이제 아타리 고 체스 치오기라는 게임을 이제 마스터하는 모델 기반 어렐이고요. 네, 저자는 이제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유명한 분이랑 데비 데이비드 실버, 이 강학습에서 유명하신 분 두 분이 여기 있으시더라고요. 해 가지고 한번 강조해 보았고요. 먼저 애브스트랙트부터 읽어 보면 이제 플래닝을 이제 오랫동안 해 왔는데, 이제 플래닝 중에서 이제 트리 베이스 플래닝이 이제 시뮬레이터가 가능한 곳에는 이제 잘 수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그런 게 in real world에서는 이제 시뮬레이터가 음 아 in real world에서는 이제 환경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트리 베이스 플래닝이 잘 안 되었고,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이제 무제로 알고리즘은 이제 트리 베이스 플래닝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어 잠재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같이 컴바인 해 보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터가 현실 세계에서 이제 현실 세계는 이제 규칙을 모르는데 현실 세계는 규칙을 모르는데 이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트리 베이스 플래닝을 사용해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 꼬였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무제로는 음 3 가지 값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무제로에 있는 모델은 이제 보상, 그리고 이제 정책, 그리고 가치 함수 3 가지만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중에 논문 중에서 그 reconstruction loss라고 해 가서 재구성 로스를 사용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그 부분이 없어지고, 사실 없어진다기보다는 이 논문이 그전 논문보다 쪼끔 어 나중에는 좀 더 빨리 나온 논문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해 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거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reconstruction loss는 없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실험은 어떻게 했냐. 실험은 이제 아타리 게임을 했습니다. 아타리 게임을 했고, 그래서 이제 모델 베이스, 혹시 어 저희 집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서 그 소리가 들리나요? 다른 소음 안 같은 거 안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모델 베이스 알고리즘이 이제 어 이런 비디오 게임 환경에서는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어 비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 어 바둑이랑 체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게임 룰을 모르는 상태로 무제로가 이제 좋은 성과를 내서 이 논문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무제로라는 이 논문과 이 이전에 나왔던 게 알파제로입니다. 그래서 알파제로는 이제 모든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생각에 지금 이거랑 이제 다른 것도 계속 설명할 건데 논문으로 설명하니까 이제 쪼끔 버벅거리는 게 있네요. 그래서 플래닝 알고리즘은 이제 환경에 대한 역학에 의존을 했었 어 의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델 베이스 어렐은 이제 모델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존하는 거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을 학습시켜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니까 이제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런 리얼 월드 환경에서.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델 베이스 RL은 이제 비주얼리 리치한 이제 시각적으로 조금 복잡한 환경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번 페이퍼는 이제 모델 베이스 RL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몬테카르로 리서치가 결합된 논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중에서 이제 무제로가 이제 알파제로의 트리서치를 이제 결합, 네, 알파제로의 탐색 알고리즘에다가 이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알파제로보다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그걸 적용했다고 합니다. 알파제로는 이제 바둑, 체스, 쇼기라는 세 가지 도메인에서 했고, 이제 무제로는 이 세 가지 도메인 플러스 아타리 게임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래에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DP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강학습에서 이제 MDP가 계속 나왔는데, MDP는 이제 상태 전이 모델과 보상 모델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모델 베이스 RL은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계속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Recursion Running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어, 어떻게 이제 그런 observation, 뭐 이미지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어떤 표현으로 이제 벡터로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죠. 이 상태에서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될지, 뭐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든지 아니면 이 보상이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이 학습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플래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 베이스 어뢰를 수행했고, 그리고 이제 플래넷부터 이제 플래닝을 이제 픽셀에서 하지 말자. 픽셀에서 하지 말고 이제 라텐드 스페이스 모델에서 하자. 왜냐면 이제 픽셀 레벨에서 하면 이제 계산적으로 너무 다루기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 라텐드 스페이스인데 이게 충분히 이제 옵저베이션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리커션 로스가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용이하게 플래닝을 용이하게 만들었죠. 이제 라텐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라텐드 스테이트가 이걸 플래닝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뭐 샘플 효율성이 더 좋아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아타리 게임 같은 이제 비주얼리 컴플렉스한 도메인에서는 어 이제 모델 베이스 어렐이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거를 조금 극복해냈다라는 논문이고, 그래서 근데 저- 이때는 이제 조금 이게 조금 다른 방식이었어요. 이 밸류 펑션에 대해서 이제 프레딕트 하는 거에 밸류 펑션에 대해서 프레딕션 하는 거에 집중을 했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논문 중에서도 이제 알고리즘에서도 봤듯이 어 abstract MDP 해가지고 이제 어 아텐드 스페이스에서 이제 저희가 플래닝을 하고, 그리고 플래닝을 해서 이제 그 궤적이 다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밸류 모델, 위어드 모델을 저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전체 에피소드가 끝나고 난 뒤에 얻는 보상,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밸류라고 하죠. 그 밸류. 그래서 abstract MDP에서의 밸류와 실제 환경에서 그 궤적에서 얻는 밸류가 이제 동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밸류 펑션을 예측하는 그런 시도를 이때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런 알고리즘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다른 페딕트론 뭐 밸류 트리 QN 이런 게 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무제로 알고리즘은 이거부터 보시면 일단 옵저베이션이 이제 이 부분이 옵저베이션이고, 어 무제로 알고리즘은 그냥 세 가지 펑션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H, F, G가 있습니다. H는 representation 펑션이고, F는 이제 prediction 펑션이고, G는 dynamic 펑션입니다. 해 가지고 이제 observation을 보고 그거를 H 함수에 넣어 가지고 S라는 상태를 반환한 거고, 이게 latent state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F라는 predict 펑션을 가 가지고 policy와 value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 G는 이제 다이나믹 펑션으로 S와 A를, 그러니까 스테이트와 액션을 받으면 이제 보상과 다음 상태를 알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트리 구조를 해 가지고 몬테카를로라고 말하는 거고, 이 몬테카를로 방식을 해 가지고 폴리시를 구합니다. 폴리시에서 액션을 샘플링하고, 그거를 통해 그거와 이제 UT 플러스 1이라는 값을 받아 가지고 이제 계속 계산해 나가는, 이건 가치일 겁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여기는 플래닝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모델을 실제 환경에서 돌리는 게 이 피거고, 네. 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피거입니다. 그래서 또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할 거라서, 그래서 프레스 펑션, 프레시 펑션, 다이내믹 펑션, 이렇게 세 가지 펑션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세 가지 퀀티티를 이제 예측하는 게 목표고, 이거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내려가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이제 스페셜한 시메틱이 없다.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음 약간 뭐라 죠 시멘틱 의미론적 정보를 담지 않고, 그냥 저희가 이제 예측해야 되는 게 세 가지, Three future quantity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만 담겨져 있습니다. 해 가지고 로스 함수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해 가지고 세 가지 함수를 예측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이제 weird, value, policy에 대해서 로스를 구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 가지고 무제로 알고리즘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알파 제로는 이제 체스랑 쇼기 보호만 하는데, 이제 어 아타리까지 하는 게 무제로입니다. 아타리까지 하는 게 무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클래식 보드 게임과 아타리 게임 이렇게 보여주고, 클래식 보드 게임은 이제 플래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아타리 게임은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비주얼리 컴플렉스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K는 5라는 게 이제 어 많이 안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플래닝 별로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무제로는 시뮬레이션 800을 했고, 보드 게임에서는 50번 시뮬레이션 했답니다. 아타리 게임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무제로의 이제 LO에서 이제 블루 라인이 이제 무제로고, 이제 주황색 라인이 이제 알파 제로입니다. 해 가지고 어 준수한 성능, 비슷한 성능, 대등한 성능을 냈고, 아타리 게임에서는 이제 어 이 주황 색깔 라인이 R2D2라고 모델 프리 RL 알고리즘 중 하나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준수한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제로랑 동일한
represent 펑션과 project 펑션을 사용했고, 근데 이제 어 알파제로 이 부분은 아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뒤에 또 설명할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뒤에 설명하고, 샘플 효율성 있고 리어 애널라이제이션 있는데 이것도 뒤에 설명하고. 이 테이블은 이제 위에는 이제 어 학습을 많이 아니 학습이 아니라 데이터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고, 얘는 20 빌리언 데이터 그리고 20 메가 데이터, 밀리언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해 가지고 옆에 있는 거는 다 이제 모델 프리 열엘 테크닉이고, 해 가지고 뭐 준수한 성능을 냈다는 이야기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어 모델과 이제 시뮬레이터를 했는데, 이제 생각을 오래 해도 이제 10 초까지는 이제 어 무제로 알고리즘이 더 좋았다, 이 이야기고. 그리고 아타리 게임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무브를 이렇게 계속 늘렸는데 그렇게 성능이 향상되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이유가 이제 아타리 게임에서 만든 모델이 이제 부정확하다고, 어 고보다 부정확하다고 부정확하다고 이게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조금 완만한 형태를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무제로랑 큐러닝을 비교한 건데 어 무제로가 더 좋은 성능을 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더니 더 성능이 좋아졌다, 이런 피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고, 제가 PPT를 못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블로그 중에서 좋은 블로그를 가져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어차피 중요한 거는 이제 정보를 저희가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블로그를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김성준 님이 쓰신 글이고 어 여기에 소속됐다고 하십니다. 해 가지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알파고, 알파고 제로, 알파 제로, 무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이제 휴먼 데이터와 도메인 노레지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바둑 규칙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도메인도 이제 하나밖에 안 되고, 하지만 이제 지식이 많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게 필요했겠죠, 이제. 지식이랑 이런 걸 다 준비하려면.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알파고 제로는 이제 제로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제 휴먼 데이터와 도메인 지식 없이 그냥 바둑을 그냥 두는 법만 알고 알아도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학습한다 해서 이제 completely on his own, 스스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휴먼 지식 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이게 알파 제로고, 알파 제로는 이제 거기서 고, 체스, 쇼기에다가 해서 이제 결국에는 도메인을 확장했다. 세 가지 게임을 잘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이야기고. 무제로는 이제 거기다 더해서 아타리 게임까지 잘한다. 아타리 게임까지 잘하는데 이제 규칙도 모른다, 얘는. 그런데도 잘 학습이 된다 해서 이러한 계보로 이런 논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해가지고 음, 알파고의 등장은 뭐 인구능 역수에 획을 그었다 하고, 그래서 인간의 바둑 기보를 이제 known rule 이 부분이고, 그래서 인간의 바둑 기보 바탕으로 알파고 신경망을 학습시키지 않고도 셀프 플레이만으로 점차 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제로라는 네이밍에서 알 수 있듯이 게임의 규칙만 알면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 그리고 알파 제로는 도메인을 확장하였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모델 기반 접근법에서는 계속 설명하지만 비주얼리 컴플렉스한 도메인이나 아타리 게임에서 이제 무제로가 나와 가지고 이제 그거를 성과를 냈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무제로는 밸류 폴리시 위어드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플래닝, 액팅, 트레이닝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플래닝부터 설명하면 플래닝은 어 이제 몬테카를로 방식으로 하는데, 몬테카를로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몬테카를로는 이제 어 몬테카를로와 이제 트리 탐색, 이게 두 가지 용어가 합쳐져서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 되는 건데, 몬테카를로는 이제 모를 땐 무작위로 해 보고 통계를 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무작위 샘플링을 반복하는 통계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계산을, 수식적 계산을 통해서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만, 그냥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사각형 안에 무수히 많은 점을 찍어서 그 비율을 계산하는 이런 방식도 어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몬테카를로 방법이고, 그래서 무작위로 계속 해 보는 겁니다. 일단 끝까지 어떻게든 해 보는. 트리서치는 이제 현재 상태를 뿌리로 노드로 가능한 행동을 가지로 쳐서 미래 상태를 노드로 연결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음 S0 이게 상태죠. 상태. 그리고 A가 이제 행동이고 해서 상태, 행동, 상태, 행동, 상태, 행동 이렇게 해 가지고 트리 서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몬테칼로 트리 서치는 결국에 전체 나무를 뒤지는 대신 유망해 보이는 가지만 골라서 무작위로 가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나무를 효율적으로 키워나가자는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세 단계 선택, 확장, 시뮬레이션, 백프로그레이션, 어 네. 이 네 단계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설명이 이어질 거고, 선택은 이제 현재까지 만들어진 트리 중에서 승률이 높거나 아직 잘 안 가본 자식 노드를 선택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률이 높다, 이거를 선택한다. 이거는 이제 강학습에서 그리디한 선택이겠죠. 그리고 가장 아직 잘 안 가본 유망한 지식 노드 선택해 내려간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U10이라고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에 대한 개념이겠죠. 그리고 확장은 이제 그래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이 내려간다는 게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려면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를 치려면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은 이제 어 넘어가고, 그래서 게임이 끝난 후 승패 결과를 위로 전달하여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거쳐온 노드의 승률 통계를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학습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래닝부터 이제 설명을 해 보자면, 몬테카를로 트리의 각 노드는 이제 특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엣지는 특정 행동입니다. 그래서 상태, 행동, 상태, 행동, 상태, 행동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가 계속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트리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맨 위에 있는 이 상태를 이제 루트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상태를 리프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인터널 노드라 하고, 이제 이런 동그라미를 노드라 하고, 이러한 선을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이제 엣지가 생겨 가지고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리프 노드는 새로운 리프 노드는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렇고, 그래서 임의의 부모 노드에서, 그리고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가 있는데 말 그대로 위에 있는 게 부모 노드,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자식 노드입니다. 임의의 부모 노드에서 엣지를 따라 자식 노드를 향해 가고, 그래서 이전 상태 하는 과정은 이제 이전 상태에서 어떤 행동에 의해 다음 상태로 가는 전이가 일어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해 가지고 이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선, 동그라미가 이렇게
스테이트 트랜지션으로 이제 시각화할 수 있는 겁니다. 무제로 알고리즘은 이제 몬테칼로 트리 탐색을 통해서 플래닝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플래닝은 세 가지 함수가 사용되고 아까 설명했던 이제 표현 함수, 예측 함수, 동력학 함수가 이렇게 다 있고 이제 표현 함수는 이제 O1부터 OT까지 그러니까 observation을 다 이제 represent 펑션에 넣어가지고 그 루트 노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MCTS의 루트 노드를 만들고 그 예측 함수는 이제 폴리시와 밸류를 반환한다고 하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알파제로의 플래닝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파제로랑 이제 무제로를 계속 설명하는데 알파제로는 위에서 아시다시피 바둑 기보를 알고 있고 어떻게 두는지를 알고 있고 그럼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해서 룰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룰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력 함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무제로에서는 상태 전이에 대한 동력 함수를 도입함으로써 알파제로와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이 동역학 함수는 이제 완전하지 않겠죠. 하지만 알파제로는 완전한 이제 동역학 함수를 가지고 있겠죠. 이로부터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 가능한 일반화 모델을 생성할 수 있었다. 완벽한 동역학 모델은 이제 일반화되지는 않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완벽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니까. 그래서 동역학 함수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어떻게 될지 아는 펑션이고 그래서 바둑을 예로 들면 알파제로는 특정 공간에 착수하면 내 색상의 동물이 해당 위치에 생성된다는 규칙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또 시각화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여드릴 예정이고 어, 이런 결정 추심을 방식을 안 사용한다는데 네, 시뮬레이터와는 달리 얻어진 상태 정보로부터 실제, 환, 실제 환경에서의 관측을 복원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설명했던 노시멘틱 하다는 거고 그리고 노시멘틱 하다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더 특히 이제 리컨스트럭 러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양만 예측하면 되기 때문에 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의 관측을 복원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는 듯 보이지만 이제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특정 상태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 중 중요한 정보만을 추천해 모델링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설명했을 때 이제 강학습에서 이제 픽셀 레벨에서 플래닝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라텐트 스페이스에서 어, 라텐트 스페이스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얄루쿤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바로 그렇게 시각적으로 복잡한 아타리 게임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약간 이야기를 하면 이제 벽돌 게임에서 과연 벽돌의 색상이나 주변 이펙트가 과연 학습에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겠죠.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만 이제 핵심적으로 라텐드 스페이스에 저장해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고 네, 현 세계에서는 리얼 월드에서는 이제 모델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분석 함수를 도입해가지고 그런 이제 모델을 뭐 근사해내는 정확한 규칙 모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동역 함수의 도입은 그래서 일반의 알고리즘의 도약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음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이 세 가지 함수를 정의하고 이제 몬테카를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 몬테카를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선택 확장 시뮬레이션으로 진행이 되고 선택했을 때는 이제 자신도 여러 개 했을 때 PUCT 아까 말했던 Upper Confidence Bound에 관련된 이야기고 Upper Confidence Bound는 이제 아직 잘 안 가본 유망한 친구들을 선택해 내려간다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해가지고 POCT 시험과 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뢰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익스플로레이션과 이제 익스플로레이션과 이제 착취와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한 트레이드오프가 계속 발생하는데, 탐사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착취 착취항은 이제 기존에 좋았던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디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사항은 이제 이전에 가보지 않은 선택지를 한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왜 좋은 선택지를 놔두고 이제 이전에 안 가본 거를 사용하냐? 그 이유는 이전에 안 가본 게 더 프로미싱한, 더 유망 있는, 가치가 많은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뭐 공부라고 해보면 이제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지만 이제 그게 쌓이면 이제 나중에 큰 보상이 오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음, 그런 예시를 들 수 있고, 그래서 익스플로이테이션의 트레이드오프는 강화스펙이 계속 발생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착취항은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노드를 방문하게끔 유도하며, 탐사항은 방문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노드를 방문하게끔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노드를 왜 방문하냐면, 모르니까 이제 한번 해봐서 이제 이거의 가치를 좀 더 탐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초기에는 루트 노드의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으며, 루트 노드의 정책 값에 이런 노이즈를 추가함으로써 초기 탐사를 장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탐사를 장려하는 거를 뭐 비유를 들자면 뭐 젊을 때 여러 번 시도를 해봐라, 약간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해가지고 이러한 자식 노드의 선택은 리프 노드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선 해가지고 상태 행동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하고, 확장은 이렇게 진행되고, 그래서 확장은 리프 노드의 부모 노드 및 이둘에 드는 엣지를 입력을 하여 예측 함수의 동력학 함수가 MCTS 확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확장 결과 리프 노드 아래 자식 노드들이 추가되며 이들이 새로운 리프 노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프 노드가 이제 행동을 하면 새로운 리프 노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전에 있던 리프 노드는 리프 노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업은 이제 그래서 리프 노드와 루트 노드 맨 위에 있는 노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백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백업 과정에서는 이제 세 가지가 변경이 되는데, 첫 번째는 노드 방문 횟수이고, 두 번째는 노드의 평균 가치, 세 번째는 엣지에서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노드 방문 횟수가 1만큼 증가한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변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저희가 탐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방문한 거와 많이 방문하지 않은 거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조정을 하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수행해서 루트 노드에서의 자식 노드 방문 횟수가 어느 정도 누적되면 이는 다음 단계인 행동하기 단계에서 행동을 샘플링 하는데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몬테칼로 트리 서치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폴리시를 만들고 이 폴리시에서 행동을 샘플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기로 넘어가면, 플래닝 단계에서는 이제 MCTS를 수행했을 때 루트 노드의 자식 노드 방문 횟수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특정 관측에 대응하는 정책, 즉 각 행동을 선택할 확률에 대한 분포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률 분포를 얻어내고 이 확률 분포에서 이제 행동을 샘플링 하는 거죠. 이 샘플링을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이 템퍼레이처를 사용할 수도 있고, 템퍼레이처는 뭐 NLP에서와 비슷하게 온도가 무한대로 상승하면 이제 균등 분포를 따르게 되고, 온도가 0으로 수렴하면 방문의 수가 가장 많은 노드에 대응되는 행동이 선택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0으로 수렴된다는 게 어,
이거를 뭐 그냥 생각을 해 보면 이 방문 횟수가 가장 많은 노드에 대응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던 이제 착취와 이제 활용? 착취와 탐사 이런 트레이드 오프에서 착취를 많이 수행하는 거겠죠. 근데 착취를 많이 수행한다는 것은 이제 기존에 좋았던 것만 계속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 그리디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계속 내려가 보면 음 논문에 기재된 메소드를 살펴보면 학습 초기에는 온도를 1.0을 설정했다가 중간에 0.5를 거쳐 나중에 0.25까지 낮춘다. 이는 학습이 진행될수록 다음 행동을 더욱 그리디하게 선택하도록 유도함을 의미한다. 결국에 이제 템퍼레이처는 파라미터고, 이거는 약간 러닝 레이트랑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도 이제 처음에는 엄청 높게 했다가 점차 이제 어, 디케이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온도를 1.0으로 설정을 했다가 중간에 0점으로 거쳐 0.25로 계속 온도를 낮춥니다. 온도를 낮춘다는 거는 이제 점점 더 그리디한 방식으로 행동을 선택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20대는 이제 20대가 아니라 젊을 때는 이제 많은 걸 해봐야 되고, 많은 걸 해보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많은 걸 해보고, 그다음에 점차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어, 밸류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으니까 이제 그리디한 선택만 하도록 이렇게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링은 이렇게 진행되고, 이게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돼서 학습 단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리플레이 버퍼는 그냥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버퍼에는 뭐 상태, 행동, 보상, 그리고 다음 상태, 이런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고, 그 저장된 게 이제 신경망 학습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플래닝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온라인 러닝으로 진행됐죠. 그래서 이전 경로를 언로를 하면서 각 신경망에 대한 학습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션과 액션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리프레션 펑션을 통해서 상태를 만들고, 이제 다이내믹 펑션을 통해서 보상을 만들고, 그리고 프로젝트 펑션을 통해서 폴리시와 밸류를 만드는 이러한 작업을 이제 트레이닝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각 에피소드로부터 얻어진 경로 트레저토리에는 매 스텝에서의 관측값, 그리고 그리고 행동에 대한 보상,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듯이 이제 로스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러한 트레저토리에 있는 값들이 요소에 대한 타겟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 펑션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로부터 나온 아웃풋이 정책, 가치, 보상인데, 이 세 개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값들, 정책, 그리고 이것도 보상, 그리고 보상이 초과비나 가치겠네요. 가치, 그리고 보상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이제 로스 펑션에 들어가가지고 어, 전체 손실함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드게임에서는 평균적 MSE를 사용했고, 아타리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오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설명해서 넘어가고, 무제로 리어널라이저는 이제 저 잘 모르겠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제 어, 기존 실험에서는 이제 엄청난 양의 새로운 게임 화면을 계속 보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 이 방식을 사용하면 이제 10%만 이제 신규로 게임하는 거고, 90%는 이제 재사용한 이미 있었던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과거 데이터를 쓰냐? 그 이유는 이제 어,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똑똑하다 해가지고 모델이 학습이 됐으니까 과거 데이터를 봐가지고 이제 약간 복습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뭐 복기를 해가지고 재분석, 그래서 옛날 녹화본을 다시 틀어놓고 MCTS를 돌려봐가지고 더 정확한 정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알파고 이 부분은 이 사람의 이제 사견인데, 한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한번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그래서 알파고의 역사를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다룰 수 있는 도메인은 확장되며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점차 간결해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적은 학습 데이터만으로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나은 성능을 가진 에이전트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점점 더 도메인이 확장되고 지식은 점점 더 줄어도 되는 그러한 경향성을 띈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상은 이제 무제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틱택토 전략을, 무제로 트리서치를 사용해서 이제 틱택토 게임을 이제 수행하는 모습을 스프레드시트로 보여준 건데, 한번 보시면 약간 시각화에 약간 조금 가시성이 좋은 영상인 것 같아 가지고 한번,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이렇게 나왔고 2016 년에, 그리고 2017 년에 이제 알파고 제로, 그래서 기보 없이 규칙만 알고 있는 모델, 그리고 알파 제로가 나오고 무제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저자를 보시면 데이비드 실바 분이 쓰셨네요. 그래서 이게 틱택토 게임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9가지 칸에 이제 2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은 동그라미만 치고 한 명은 X만 치고, 약간 오목이랑 빙고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대각선, 가로선, 세로선 중 하나만 이제 3개의 선을 만들면 그 사람이 이기는 그런 틱택토 게임이고, 이 게임에서 이제 보시면 이런 옵저베이션에서 이런 옵저베이션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이게 이런 지금 파란 색깔 써져 있는 이 네모 박스가 이제 뉴럴 네트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representation learning이고, 아니 펑션이고, 이제 다이나믹스는 이제 액션, 아까 보셨듯이 이제 S와 A, 그래서 상태와 행동이 주어지면 이제 보상을 반환하는, 보상과 다음 상태를 반환하는 그런 다이나믹 펑션을 초록 색깔로 표시하셨고, 그리고 핑크 색깔을 이제 프로젝션 해 가지고 밸류랑 폴리시를 이렇게 반환하는, 이런 세 가지, 이렇게 무제로는 이제 세 가지 펑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시각화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상태, 이런, 이건 행맨 게임인데 스테이트 n에서 이 상태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액션이 이렇게 있고, 폴리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래서 액션을 이제 오른쪽 가는 액션 하면 이제 보상이 이렇게 1포인트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해 가지고 전체 가치의 합은 4포인트겠죠. 왜냐면 이제 동그라미가 4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다음 상태가 이렇게 나오겠고, 그리고 다음 상태에 대해서는 폴리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시는 이제 n+1 상태에서는 이제 왼쪽과 아래쪽만 갈 수 있는 상태고, 밸류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모델에 대한 상태가 어떤지 다 아는 상태겠죠. 저희 라텐트 스페이스는 아니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틱택토 게임 상황인데, 이제 틱택토 게임에서 이제 스테이트 5를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제 폴리시는 이제 동그라미를 4개밖에 못 칠 수, 4개밖에 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4개입니다. 해 가지고 그중에서 액션을 1, 2, 3, 4에서 이제 저기 맨 왼쪽 탑을 하셨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6는 이제 X가 이제 X 플레이어가 할 차례니까 이제 3개 중에서 어딘가를 하셨죠. 그래서 아래를 하셨죠. 아래를 하시고 스테이트 7이 됐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태를
알고 있진 않겠죠.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이건 보드게임이니까 가능한 거고. 그래서 폴리시는 또 이렇게 발생하고, 그래서 밸류도 이제 이렇게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틱택토 게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있고 폴리시 있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폴리시가 모두 네 칸이니까 이제 확률이 0.25, 0.25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다른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무작위로 했죠. 그래서 0.25, 0.25, 0.25 했다가 앞으로 한 칸을 가면 이제 가능한 가짓수가 이제 3개니까 이제 0.3이 되고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무제로는 이제 옵저베이션과 이제 파란 색깔, 초록 색깔, 핑크 색깔이 있는 뉴럴 넷 3개, 이게 펑션 3개,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측을 한다라는 이야기고, 이 부분은 이제 몬테카를로에 대해서 트리 서치에 대해서인데, 이제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해 가지고 이러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상태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루트 노드이고, 그 아래가 이제 이런 이제 화살표가 행동이겠죠. 그래서 행동을 해서,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세 가지의 상태가 나온 거겠죠. 그 세 가지 상태가 리프 노드가 되는 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뉴럴넷 밸류랑 이제 리어드가 합쳐 가지고 TS 밸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서치 밸류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맨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이제 폴리시와 TS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시는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확률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0.3, 0.3, 0.3 이렇게 구현이 돼 있고 해서 무작위로 행동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왼쪽 위를 보시면 이제 선택, 확장, 백프로게이션, 아까 배웠던 이제 네 가지 단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플 컴퓨팅 바운스는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가보지 못한 곳,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시면 이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보라 색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라 색깔 행동을 취해 가지고 이제 쪼끔 음 엣지가, 이 선이 좀 굵어졌고 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데, 이게 또 오른쪽 위를 보시면 UCB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UCB라는 게 있고 해 가지고 UCB 값이 처음에는 0.416 이었습니다 다. 근데 이제 오퍼 컨피던스 바운드가 0.416 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상태를 이제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제 UCB 값이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은 내려가고 이제 중간이랑 맨 오른쪽은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번 경험해 본 거니까 이제 점수가 내려가는 거고,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은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시 어퍼 컨피던스 바운드는 이제 착취항과 이제 활용항 두 가지가 있는, 아니, 착취항과 이제 탐사항이 있는데, 탐사항에 대한 이제 가치가 올라간 거겠죠. 탐사항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두 번째 상태를 이제 취하면 반대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태만 이제 UCB가 조정이 되고, UCB가 좀 낮아지고, 어 첫 번째는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이제 매력 있는 그런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까지 선택을 하면 이제 모두 다 동등한 이제 UCB를 가지고 되는, 해서 행동을 뭘 하든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재훈님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준비해 주셔 가지고. 진짜 빠르게 끝내고 싶었는데 계속 보면서 시간 보고 있었어요. 지금 아 30 분, 네. 40분 안에 끝낸다 했는데 이게 아니 약간 처음에 논문을 설명하지 말고 그냥 블로그 먼저 설명을 하고 논문을 설명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요. 잘 되게 모르겠네요. 차고 좋았습니다. 일단 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 질문이 있긴 한데 네네. 그 뭐냐 제가 드리머 V2 읽다가 그 드리머 네. V2에서 강조하는 게 좀 뮤제로랑 비교를 많이 하면서 자기들이 네. 뭐 "뮤제로보다 파라미터를 반 정도밖에 안 썼다." 하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들으니까 오히려 뮤제로가 리컨스트럭션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게 더 파라미터가 적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뮤제로는 왜 파라미터가 그렇게 많게 된 걸까요? 리컨스트럭션 없이? 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제로가 이제 드리머2 보다 이제 가중치가 파라미터 수가 많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한 2배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잘 모르겠지만 차이점은 몬테카를로 그 방식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몬테카를로 그 방식이 좀 그럴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의심이 되는 거는 그쪽 부분이에요. 네. 뭔가 좀 더 뭔가 복잡한 것 같긴 하네요, 내부 자체는. 사실 뭐 그 reconstruct loss를 사용하거나 사용한다, 사용 안 한다, 뭐 그거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 거고 여기는 reconstruct loss도 사용해 본 거고 그런 거라서. 네. 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비주얼 정보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부분 모듈이 빠지니까 '모듈 자체는 더 적어져서 모델은 더 간단해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오히려 파라미터가 많다니까 좀 의아하긴 하네요. 저는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얘가 더 파라미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무제로는 그냥 히든 스테이트 만든 다음에 리컨스트럭 로스를 뭐 구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어떤 궤적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드리머 형식은 이제, 제가 몬테카를로를 잘 몰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냥 플래닝, 그러니까 모델 만들면 이제 플래닝이 가능하니까, 플래닝 만들면 그게 이제 데이터셋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수행을 플래닝해서 이제 하면 되니, 플래닝해서 이제 행동을 구하면 되니까, 행동 구해서 이제 그거를 환경에다 적용시키면 되니까. 근데 이제 몬테카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아 오히려 그냥 네. 마스터, 아니 그러니까
드리머 2는 이제 그냥 히든 스테이트의 계정만 계속 만들면 되는 거고 약간 음. 제 그냥 생각입니다. 잘 네. 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MCTS 할 때 뭐 탐색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 가지고 뭔가 좀 더 뭐라 해야지 노드 자체가 많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쓰리 구조 때문이 아닐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알파고에 대해서 제가 AI 하면서 건드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좀 공부를 해 봐야 되겠네요. 알파고 그쪽도. 그러게요. 뮤제로가 알파고 그쪽이랑 이어질 줄은 저도 몰랐어요. 네네. 이게 좀 찾아보니까 그 월드 모델 정의 자체가 좀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뮤제로가 월드 모델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얘는 그 리컨스트럭션 부분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인코더, 디코더 음, 부분이 없어서 얘는 월드 모델이 아니다라는 게 뭔가 그때 그 시대의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얘도 이제 월드 모델에 들어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 논의할 때. 음, 그래서 또 이거 찾아본 게 드리머 V2에서 분명히 자기들이 아타리에서 처음으로 약간 모델 프리 계열 성능을 달성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월드 모델 중에서는 보니까 뮤제로가 먼저였던 것 같아가지고 찾아보니까 좀 음,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신기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플래닛부터 시작해 가지고 드리머 2를 이제 단지자 하프너라는 분이 계속 하셨는데 여기는 데이비드 실버 분이 계속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 아까 보시니까 맞아요. 여기 데이비드 실버 분 4개 있어 가지고 논문 다 이제 데이비드 실버 분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분도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약간 하나하나씩 약간 그렇게 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뒤에 가면 또 이제 제파가 나오니까 거기선 또 양루쿤 씨 계속 보실 거고. 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이야기해 보고 싶은 부분이나. 그러면 여기서 멈추고 정원 님 준비하신 거 이야기. 아, 네. 다른 분들 네네.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실까요? 이제 논문에 대해서? 음, 배우님께서 그 준비한 유튜브 영상이 엄청, 좋았다? 저도 약간 이제 이런 거 영상 네, 보면 거기에 그 트리 부분에서 뭔가 그 가중치 나와 있고 하는 게 되게 시각적으로 잘 이해가 돼 있도록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논문을 보면서, 저 부분 뭔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한 타이밍에 뭔가 유튜브 영상으로 딱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셔가지고, 네, 질문이 저도 긁혔거든요. 해소가 됐습니다. 네. 가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거기서 해결했어요. 네, 확실히 그 틱택톡 게임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셔가지고 좀 더 이해가 될 수 맞아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고마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 네.
아,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논문에 대해 또 얘기하실 거 없으면 네, 이걸로 논문 리뷰는 마칠까요? 네네. 아,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